이번 시간은 새마다 산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마다 산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새마다 산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마다 산이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. 이 글자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어느 때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산수라고 할 때 그 산수에서의 산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글자입니다. 그리고 산정이라고 할 때 산정에서의 산자 또한 오늘 배우는 글자고, 산출이라고 할 때 산자, 그리고 계산이라고 할 때 산자, 또는 예산이라고 할 때의 산자, 그리고 정산이라고 할 때의 산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새마다 산이라는 글자입니다. 자,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배우는 이 새마다 산이라는 글자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렇다면 이 글자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글자의 속성을 살펴보면 이 글자의 속성은 회의입니다. 회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,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의 모양을 가만히 보세요. 가만히 보시면 이 글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위아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즉 위에 있는 글자와 아래에 있는 글자가 위아래로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냐? 이 위에 있는 글자는 대나무를 나타내는 대나무죽이라는 부주글자입니다. 그래서 대나무를 나타내는 대나무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자,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어떤 글자냐? 이 아랫부분은 갖추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갖추다구라는 글자입니다. 갖출구라고 하기도 하죠. 그래서 갖출구라는 회의 글자예요. 그래서 결국엔 오늘 배우는 이 새마다 산이라는 글자는 대나무와 갖추다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. 대나무와 갖추다가 결합해서 새마다, 계산하다.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? 자,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이 윗부분에 있는 대나무죽이라는 이 글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나무 그 자체를 나타내는 글자가 아닙니다. 그럼 어떤 글자냐? 이것은 계산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조그만한 나무 막대 같은 게 있었는데,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산가지라고 해요. 산가지. 오늘 배우는 새마다 산에서의 그 산입니다. 그래서 샘할 때 쓰는 그 나뭇가지라는 소리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대로 이루어진 아이스크림, 그 아이스크림 먹을 때 아이스크림의 손잡이가 나무 막대로 생긴 거 있죠? 바로 그러한 모양의 그런 나뭇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아시겠죠? 바로 그렇게 계산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산가지들을 나타내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산가지, 나뭇가지가 어떻게 계산할 때 도움이 줄까?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른바 1부터 100까지 그 수를 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처음부터 1부터 99, 100 이렇게 1부터 10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셀 수도 있지만, 그건 좀 중간중간에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죠. 그죠? 그래서 어떻게 하냐? 1부터 10까지를 센 다음에 1부터 10까지를 10번 반복을 하면 100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바로 그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1부터 10까지를 센 다음에 그 산가지를 하나 딱 내려놓고, 그리고 다시 1부터 10까지를 센 다음에 나뭇가지 하나를 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나뭇가지가 몇 개 쌓였나를 보고 그 숫자를 헤아리는 겁니다. 그렇게 계산할 때 도움을 주는 나뭇가지, 그 나무 막대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바로 그렇게 이 글자의 윗부분인 대나무죽이라는 글자는 산가지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윗부분은 산가지를 나타내는 대나무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갖추다구라는 글자라고 말씀드렸어요. 갖출구. 자, 뭔가를 갖추는 건데 그게 뭔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글자의 서체 변화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. 그래서 새마다 산이라는 글자의 서체 변화, 이 전 서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보시겠습니다. 자, 새마다 산이라는 글자의 이 전 서체를 보게 되면 이 글자가 지금의 형태와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약간 다르죠.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가장 윗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대나무죽이라는 글자의 옛 모습이고, 그 아랫부분은 그럼 뭐냐? 아랫부분은, 중간 부분은 이렇게 사각형 모양은 이렇게 좀 알겠고, 아랫부분은 지금의 모양과 좀 다르죠. 그게 뭐냐면 양손이에요. 왼손, 오른손을 나타내는 겁니다. 그래서 손을 나타내는 글자예요, 그게. 자, 그래서 요게 갖추다구라는 글자입니다. 그래서 갖추다구라는 글자의 그 서체 변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바로 갖추다구라는 글자의 서체, 전서입니다. 전서.
자, 이전 서체인 소전의 그러한 그 글자체를 보고 계신 건데, 자, 보시면은 이 글자, 그 갖추다 구라는 글자 또한 이 양손이 밑에 보이고 그 밑에 그 위에 뭔가 이렇게 보이시죠? 바로 그게 바로 뭐냐인 거예요.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갖추다 구라는 글자는 양손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네모 부분, 사각형 부분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데,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윗부분에 있는 것은 뭐냐? 바로 조개를 나타내는 조개패라는 부수글자예요. 조개패. 자, 조개패라는 글자는 조개 자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할 때에는 이게 돈이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. 돈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글자에서도 돈의 의미로 결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가출구라는 글자는 뭐냐? 이 양손에, 사람의 손에 뭘 가지고 있냐? 바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.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돈을 갖추고 있다,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갖추다 구라는 글자가 된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글자 새마다 산의 아랫부분은 갖추다 구다라고, 가출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, 그럼 결국엔 뭐냐? 바로 이 새마다 산이라는 글자는 산가지와 돈을 손에 들고 있는 그 모습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. 산가지와 손에 돈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그럼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뭐겠습니까? 그렇죠. 계산기가 옆에 있고 그 위에 옆에 내가 돈을 들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이게 뭐 하는 거겠습니까? 그렇죠.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. 돈을 계산하는 거. 바로 그렇게 돈을 계산하는 모습을 담은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손에 돈을 들고 산가지를 이용해서 그 돈이 얼마인가를 셈하고 있는, 계산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서 셈하다 또는 셈, 수요라는 뜻을 가진 글자가 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지갑을 보시면서 아, 돈이 얼마 있구나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때마다, 돈을 계산할 때마다 이 새마다 산이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은 새마다 산이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, 이번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도전 골든벨도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